하안. 도련님이 그래도 결혼을 하시네. 40 다 돼가도록 결혼을 못 하셔서 어머니께서 걱정 많으셨잖아. 어머니도 이제 2다리 쭉 뻗고 주무시겠다. 2다리 쭉 뻗는 것 그 이상이지. 어디서 의사를 데려왔는지 몰라.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안도 의사 집안 되는 거라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게다가 외과 전문의래잖아. 엄마 가뜩이나 나이 들수록 허리, 무릎, 팔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데 앞으로 도움 많이 받겠어. 들어보니까 강남에 되게 유명한 관절병원 원장이라던데? 그니까 말이야. 대체 어떻게 만나신 거래? 걔 공장에서 파견 근무하다가 짐 잘못 들어서 허리 나간 적이 있다 했잖아. 그때 병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났다고 하더라고. 의사와 환자의 로맨스라니.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참 신기해. 그러게 말이야. 암튼 어떤 분일지 궁금하다. 그런 대단한 분이 내 동서로 들어온다는 것도 놀랍고. 그냥 가족으로 잘 대해주면 되지. 의사라고 특별히 대할 게 뭐가 있나? 그래도 당신은 저번에 한 번 봤다고 했지? 응, 잠깐 봤지. 얘기도 잘 못했어. 대신 어머니 입이 귀에까지 걸린 건 한눈에 보이던데. 하긴 동생이 누굴 데려왔어도 그랬을 거야. 엄마는 이제 아무 여자라도 좋으니까 결혼만 하라는 주의였으니까. 결혼 전에 당신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온 거라니까 당신도 잘 대해줘. 당신이야 워낙 내가 말 안 해도 그럴 테지만. 그럼 형님 동생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데. 다른 친구들은 며느리들 모임이 있대. 모여서 같이 수다도 떨고 시댁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런 것도 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다고 하네. 나도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부러웠는데 나한테도 그럴 사람이 생겼다는 게 참 설레. 이렇게 시간 내준 거 보면 성격도 착한 것 같은데 얼른 가서 인사하고 싶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무슨 식당이라고 했더라? 한정식 집이었는데? 저긴 것 같아. 주차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 있어. 알았어. 직후 식당. 어머니,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네요. 저는 어머니 큰며느리 김현서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형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희수라고 해요. 여기 제 명함. 어, 병원 명함이네요? 되게 멋지다. 도련님이 멋진 의사분이랑 사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명함을 받아드니 실감이 나네요. 나도 참. 우리 아들이 의사 만나서 의외라는 소리로 들리는구나. 아이,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 경수 씨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데요. 서로가 서로한테 소중하고 각별한 존재인걸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그죠. 너는 어쩜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니?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런가? 아무튼 앉아라. 아들은 왜 안 오니? 곧 올 거예요. 앞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요. 여기가 맛은 괜찮은데 주차가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나가볼까요? 혼자 주차하시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가 왜 나가니? 네 남편이면 네가 챙겨야지. 뭘 그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어. 얼른 안 나가봐. 네? 네, 그럼 나가볼게요. 왜 이렇게 어머님 말투가 냉랭하지? 평소 말투가 아닌데.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신가? 그렇다고 하기엔 요새 별일이 없었는데. 이상하네. 어머니, 재수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여전히 인상이 좋으시네요. 앉으시죠. 저 때문에 오래 기다리신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바쁜 의사분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결혼식 때 봐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꼭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어찌나 보채던지. 똑똑해서 그런가. 이런 것도 살들이 잘 생긴다니까. 어머니도 참. 저희 부모님이 먼 외국에 나가 계시는 바람에 상견례를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 저라도 이렇게 정식으로 식구분들께 인사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자리 마련하는 걸 좋아해서요. 이렇게 사람 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식사는 시키셨어요? 아, 코스 요리로 시켜놨어요. 형님, 한정식 괜찮으시죠? 네, 한정식 좋아해요.
쟤는 뭐든 안 가리고 잘 먹는다. 우와, 그건 너무 부럽네요. 전 은근 못 먹는 게 많거든요. 특히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땅콩 들어간 건 다 못 먹어요. 제가 이따가 음식 좀 가려 먹어도 이해해 주세요. 원래 밥상머리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알레르기도 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걸리는 것 같아. 원래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러지 않니? 아, 그리고 땅콩쯤이야. 나도 땅콩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뭘. 어머니도 참,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알레르기에 걸린다니.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너무 가정이 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이 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전문대 졸업에 중소기업 계약직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이 철을 봐라. 머리에 든 게 별로 없으니까 먹는 것도 아무거나 막 먹는 거 아니야. 저번에 기억 안 나? 상한 식은 진함을 마시다고 퍼먹다간 결국엔 나중에 배탈 났잖아. 이게 다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그땐 웃기기만 했는데 있어 보니까 그때 애가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연서가 원래 비염이 심해서 냄새를 잘 못 맡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대학 얘기가 왜 나와요? 암튼 지 와이프 편만 들지? 아, 도대체 네 남편을 얼마나 잡으면 이러니? 네? 저 이 사람 잡은 적 없는데. 잡은 적이 없는데 이래. 암튼 꼭 멍청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은 꽉 잡는다니까. 남편 기는 못 세울 망정. 아이, 어머니,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저희한테 기분 안 좋은 거라도 있으세요? 좋은 자리에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어머니가 아무래도 속상하신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에선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게 서운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전 경수 씨 남편으로서 평생 존경하고 받들어 모실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내 맘 이해하는 건 너밖에 없어. 이렇게 똑똑한 너도 남편 공경할 줄을 아는데 쟤는 어쩜 저렇게 무식하게 남편을 잡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됐다. 딱 보면 딱이지. 그냥 밥이나 먹어라. 2시간 후 차 안. 오늘따라 어머니가 왜 그러시지? 나한테도 되게 퉁명스러우시고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왜 그러시냐고 물으려다가 재수씨도 있고 해서 말았잖아. 아무래도 의사 며느리 들여와서 기쁜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참. 그니까 차라리 그거면 다행이지. 나한테 실망하신 거라도 있어서 그러신 거면 어떡해? 어머니가 마음이 여리시잖아. 아가 여쭤봤어야 됐나? 당신이 짐작할 때도 특별할 게 없다며. 그리고 내가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했지. 당신이 실수할 일이 뭐가 있어. 우리 엄마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했잖아. 우리 찜질방도 가고 쇼핑도 가고 거의 몽녀처럼 지냈으면서. 그니까 말이야. 그러던 어머니가 갑자기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니까 마음이 철렁하더라고. 아무래도 따로 여쭤봐야겠어. 오해가 있으면 서로 푸는 게 맞지. 좋은 날 앞에 두고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당신이 역시 큰 며느리다워. 나 같았으면 그냥 어른이 얘기 꺼낼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근데 재수 씨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어? 뭐가 이상해? 아니, 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해야 될까? 서울에 있는 의대 나왔다고 해놓고 당신 지방에서 전문대 다녔다고 하니까 자기도 지방의대 출신이라고 하고 다른 건 헷갈려도 자기 모교를 헷갈릴 순 없잖아. 나도 그때 좀 의아하긴 했는데 그래도 말 들어보니 영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던데? 학교를 옮겨 다녔다고 했잖아. 지방의대 다니다가 다시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의대로 옮긴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말하는 게 좀 수상해. 상견례 없이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외국에 살아도 그렇지 보통 딸 결혼한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서라도 오지 않나. 자기 딸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지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 게다가 서울에 큰 병원 운영하고 있는 잘난 딸인데. 뭐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면 우리와 같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 외국은 그렇대잖아. 자기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봐서 어떤 직업을 택하고 누구랑 결혼하는지
신경 자체를 안 쓴다고. 그런 입장 아닐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런 거, 난 어째 계속 찝찝하네. 찝찝할 게 따로 있어. 괜히 그런 티 내지 마. 안 그래도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입장이라 눈치 볼 것도 많고 어색할 텐데. 당신이 그런 눈치 보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기나 해. 알았어. 나도 느낌이 그렇단 거지. 근데 도련님 얼굴을 못 봐서 아쉽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 음, 아무래도 의사랑 결혼하니까 자기가 더 잘 나가야 된다는 부담이 큰 것 같아. 이번 승진 기회 꼭 잡을 거라고 밤낮으로 일을 매진하고 있대. 이번엔 꼭 잘 돼야 될 텐데. 괜히 몸 상하는 건 아닌가 몰라. 도련님이 또 몸이 약하시잖아. 보약이라도 한 첩 보내드릴까? 이제 와이프도 생겼으니 알아서 챙김 받겠지. 하긴 내가 또 너무 신경 쓰면 동서가 불편해하겠다. 나도 이제부터 조심해야지. 아무튼 당신 참 배려심 깊다니까. 아무튼 재수심 복 받았어. 이렇게 좋은 형님이 어딨냐? 당신도 참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 괜히 욕먹는다니까? 욕먹으면 먹는 거지. 내 와이프 현명하고 착하고 똑똑하다고 남편인 내가 자랑해야지. 안 그래? 아무튼 주책은 얼른 가야겠다. 애들 집에 올 시간 다 됐네. 거의 다 왔어. 아, 맞다. 아들이 순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사왔네. 그냥 애들 보고 나오라고 할까? 어차피 곧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드라이브도 좀 하고 그러다가 분식집 가서 저녁 먹으면 되잖아. 그것도 좋지. 그럼 당신이 전화해봐. 알았어. 다음 날 전화. 어제 일이 내내 걸리네. 어머니가 이유도 없이 나한테 그러실 분은 아니고 분명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셔서 그런 걸 거야. 전화해서 여쭤봐야겠다. 여보세요? 네가 이 시간엔 무슨 일이니?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간 아니야? 아, 지금 시간이 좀 나서요. 어머니, 어젠 잘 들어가셨어요? 새삼스럽게 뭘 묻니? 전화 받았으니 잘 들어갔겠지 뭐. 다행이네요. 어머니, 혹시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려고요. 서운한 거라니. 그런 거 없는데? 뜬금없이 그런 걸 왜 묻는 거냐? 사실 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유독 차갑게 구셔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요. 평소 어머니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얘 좀 봐. 애먼 사람을 잡네. 네가 찔리는 게 있는 건 아니고. 찔리는 거라뇨? 아니, 의사동서 보니까 네가 아무래도 못난 것 같으니까 자격지심 그런 거 느끼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 태도도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지가 못나서 그렇게 된 걸 왜 나한테 따지는지 모르겠네. 그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형님이라 내가 어쩜 그렇게 예비동서 앞에서 못난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니?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 네? 못난 모습이라뇨? 제가 언제... 기억 안 나는 척하지 마라. 한정식 메뉴 나올 때마다 이게 뭐냐. 처음 맛보는 음식이다. 온갖 촌티를 팍팍 내고 의대 6년 이상 공부해야 된다는 말 듣고는 그렇게 오래 공부하는 줄 몰랐다고 깜짝 놀라고. 너는 기본 상식이란 게 없니? 아유, 그러니까 남들 다 간다는 4년제 대학도 못 나왔지. 새삼 믿고 있었다가 이제야 학벌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모르는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상식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동서 띄워주려고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동서는 이 상황이 낯설 테니까 이런 칭찬이라도 좀 해주면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와서 배려한 척하지 말아라. 누가 봐도 모르는 눈치더만. 아무튼 네가 우리 집안 큰 며느리잖니? 그러니까 이제라도 책이라도 좀 읽으면서 상식을 챙겨라. 앞으로 형님 동서간에 얘기할 일도 많을 텐데 그때마다 동서한테 딸리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니? 가뜩이나 너 보고 우리 집안 그렇게 볼 게 없다는 거 눈치챘을 텐데. 동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 때문에 저희 집안 우습게 보인다고? 걔가 그랬겠니? 그렇게 똑똑하고 착한 애가 나 같으면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 아무튼 대화 맥락도 못 읽고 회사만 다니지 말고 책 좀 읽어라. 이래서는 형님 노릇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이만 교회 가야 돼서 끊자꾸나. 교회요? 어머니 교회 안 다니시잖아요. 희수가 기독교라고 하더라고. 희수 아버지는 또 교회 장로님이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꼭 똑똑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다니더라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교회 다니는 경우 많잖아. 나중에 결혼식하고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나도 고상해 보이려면 교회라도 다녀야 되지 않겠니? 희수가 괜찮은 교회를 추천해서 저번 주부터 다니고 있다. 갔더니 목사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사람들도 다 똑똑하고 착하니 괜찮더라고. 이 좋은 데를 왜 이제야 다녔는지 싶다. 퇴근 후에 집회도 있던데 너도 다닐래? 네 회사랑도 별로 안 멀어. 저는 무교라 교회는 좀 다니기 그래서요. 꼭 무식한 사람들이 무교라고 그러더라. 솔직히 말해봐라. 교회 다니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안 다니려고 하는 거지? 하긴 공부하는 게 정말 싫었으니까 전문대를 나왔겠지.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어머니. 종교는 다 자기 취향인 거죠. 그리고 어제부터 자꾸 제 학력 얘기를 하시는데 저 대학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다 돼가요. 저 결혼할 땐 아무 말 없으시다가 왜 지금에서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 전문대에서 필요한 교육 다 받았고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예술을 보니까 새삼 학벌이 생각나는 거지. 4년제라도 나와야 의수한테도 그래도 형님이 공부 기본은 했다고 말이나 할 텐데 전문대니 꼴통이라는 걸 증명하는 셈 아니니? 그러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리고 전문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았음 네가 아직도 계약직이겠어. 아무리 무기계약이라지만 계약직이랑 정규직은 차원이 다르잖아. 금며느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건데 처음부터 지고 들어갔으니 나도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란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동서도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그럼 그 똑똑한 애가 자기 생각을 대놓고 드러내겠니? 하긴 너가 회수를 이해하긴 힘들겠지. 그냥 더 밉보이지나 말아라. 틈틈이 공부도 좀 하고. 요즘 TV에도 똑똑한 사람들 나와서 강연하는 프로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라도 좀 봐두렴. 그래야 나중에 대화할 때 안 떨리지. 그럼 이만 끝난다. 그럼 어제 그렇게 구셨던 게 동서에 비해서 내 조건이 별로라서 그랬던 거야? 아니 지금 결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새삼 이러는 게 말이 돼. 어머니도 참 이제껏 한 번도 내 조건에 대해 뭐라 하신 적 없으면서 정말 너무하시네. 의사 며느리 들어오니까 새삼 내가 못나 보인다는 거잖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어제 잠도 잘 못 잤는데. 그날 저녁 집. 어머니도 참 의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당신한테 그런 상처를 주셨대. 물론 어르신들은 의사를 더 대단하게 여기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순 있는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시니까 많이 당황스럽긴 하더라. 어머니는 그럴 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나도 그럴 줄은 몰랐는데 당신이 많이 속이 상했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한마디 할까? 아무리 그래도 10년 넘게 살뜰히 모신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만 모셨어. 경수도 얼마나 잘 챙겼어? 경수 한참 취업 준비할 때도 맨날 도시락 싸다 바치고 기력 안 좋은 것 같다고 당신 월급 받은 돈 쪼개보면서 비싼 보약 해먹이고 경수 취업하고 한창 여자 못 만나고 있을 때 당신이 아는 사람 충동원에서 소개팅 시켜주고 그랬잖아.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신대. 그렇게 해드린 거야 내 맘이니까 하나도 안 아까운데 난 그냥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말하시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학벌은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도 내 학벌에 대해 뭐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막막하더라고. 공부를 다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갑자기 의사 며느리가 들어온다니까 높은 마음에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러시는 거지. 시간 좀만 지나면 당신한테 사과할지도 몰라.
지금이야 의사 며느리라고 하니까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가족이 초라해 보이는 거지. 뭐 그래도 그걸 당신한테 대놓고 드러내는 건 엄마 잘못이긴 하지만 계속 그러시면 내가 한마디 할게.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괜찮아지네. 그래도 아직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진 마. 한창 도련님 결혼 준비에 정신없을 텐데. 알았어. 그래도 혼자 속 끓이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3개월 후 시댁. 아유, 결혼식이 드디어 다 끝났네.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기운이 쪽쪽 빠지네. 어머니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얼른 쉬세요. 근데 사돈 어른들은 오늘 바로 출국하시나 봐요? 별로 얘기도 못 나누고 가셨네. 워낙 바쁜 분들이지 않니? LA에서 사업을 크게 벌이시는 것 같구만.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어쩜 그렇게 얼굴들이 젊던지 내가 주눅이 다 들더라니까. 어머니가 어땠어요? 어머니도 얼마나 고우신데요. 화장도 잘 받았고요. 그래도 사부인은 얼굴에서 광이 나더라. 근데 희수가 참 눈치가 재빠르더라. 결혼식 끝나고 한복 벗고 정리하고 있는데 살금살금 들어와선 나한테 우리 동네 근처에 고급 피부샵을 20회권이나 예약해놨다고? 고단하셨을 텐데 거기 가서 붓기도 빼고 피로도 풀고 오라고 하더라고. 내가 자기 엄마 얼굴 부러워하는 거 눈치챘다는 말은 쏙 빼고 내가 민망하지 않게 어쩜 그렇게 이쁘게 말을 하던지 다시 한번 며느리 잘 뒀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이따 저녁에 가보려고. 니들도 이제 그만 가봐라. 아, 그리고 너는 내일 둘째네 집 들러서 이거 좀 갖다 줘라. 이게 뭔데요? 반찬 이것저것 좀 싸왔어. 신혼여행을 유럽 멀리 나가던데 영수가 한국 음식 없으면 밥을 잘 못 먹잖아. 희수도 한식을 제일 좋아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괜히 밥 굶고 다닐까봐 좀 싸왔지. 어머니도 참. 요즘 외국에 한식당 엄청 많아요. 이런 거 괜히 싸들고 갔다가 색이라도 오면 어떡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 사 먹는 거보단 엄마가 직접 한 게 낫지. 그리고 안색에 내가 밀봉 엄청 신경 썼다. 아이, 그냥 갖다 주기나 해. 어차피 너네 집이랑 가깝잖아. 설마 귀찮아서 그러니? 아님 형님이 동서집에 반찬 갖다 주는 게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갖다 드릴게요.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너도 그리고 엄마 앞에서 와이프 편 좀 그만 들어라. 어머니도 참. 언제는 무조건 와이프 편 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으면서. 여보, 그만해. 어머니도 피곤하시겠다. 어머니, 저희 그럼 들어가 볼게요. 그래, 니들도 수고했다. 다음 날, 동서 집. 동서, 이른 시간에 미안해. 저녁에 공항 간다고 해서 급하게 오는 바람에. 아니에요. 근데 줄 게 있단 게 뭐예요? 아, 이거. 어머니가 신혼여행 갈 때 거기 음식 입에 안 맞을까봐 좀 챙겨주셨어. 밀봉도 단단히 하셨고, 부피도 얼마 안 되니까 챙겨가는 게 어떨까 하고. 아, 설마 음식을 싸주신 거예요? 아, 이런 거 함부로 가져갔다간 큰일 나요. 형님도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아, 참 곤란하네. 너무 여행 안 가보신 티가 난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됐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 두세요. 촌스러워도 이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네. 동서 설마 그 말 어머니한테 한 말이야? 아, 그래, 반찬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는 게 동서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지. 나도 그 마음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애써 싸주신 분한테 대놓고 촌스럽다, 여행 못 가본 티가 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촌스러운 걸 촌스럽다고 하지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서 감사 인사도 드릴 거고 그냥 신경 끄세요. 제가 워낙 솔직한 편이라 하고 싶은 말 마음에 담아두는 편이 못 돼서 그래요. 그럼 이제 그만 가주실래요? 이제 짐도 싸야 되고 해서요. 동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갑자기 이러니까 나도 당황스러운데. 이제 저희 둘 가족 사이잖아요. 원래 가족 사이엔 이 꼴 저 꼴 다 보는 거예요.
아무튼 갖다 주셔서 감사해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려나? 아, 근데 오랫동안 묵혀두면 또 상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아, 그냥 형님이 가져가셔서 드실래요? 어차피 형님은 내내 집밥 드실 테니까 차라리 형님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번에 보니까 식비 아낀다고 도시락까지 회사에 싸간다고 그러시던데. 이거 도시락 해가기 딱이잖아요. 대놓고 촌스럽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나보고 가져가라고? 너무 어른 성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필요한 사람 가져가란 거잖아요. 요즘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아진 줄 아시죠? 뭐 형님은 책을 안 봐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책을 많이 읽어서 요새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거든요.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그 주요 원인이고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거죠. 자, 그럼 형님이 다 들고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다음에 정식으로 초대해서 대접해 드릴게요. 됐죠? 아니, 동서! 막무가내로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네. 어머니가 아시면 속상해 하실 텐데. 진짜 너무하네. 2주일 후 전화. 어머니네? 네, 어머니. 회사님, 네, 근데 통화할 시간은 돼요. 무슨 일이세요? 아이 글쎄 혜수가 뭘 사왔는지 아니?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우리 집에 들러서 선물을 왕창 가지고 왔다. 명품 백에 선글라스에 지갑에 안 가져온 게 없어. 동서가 그랬어요? 좋으셨겠다. 그럼 좋다마다. 제3리들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 무슨 이상한 크림 같은 거 하나 사왔잖아. 희희한 냄새도 나는 거. 어머니, 그거 달팽이 크림인데. 어머니도 냄새만 이상하다고 했지 효과는 좋은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고. 확실히 의사에 돈이 많으니까 선물하는 크기도 다른가 봐. 게다가 내가 반찬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잘 먹었다고 용돈도 두둑이 주는 거 있지. 내 평생 그렇게 큰 용돈을 받은 건 처음이야. 보면 볼수록 마음에 쏙 든다니까. 그랬어요? 동서가 잘했네요. 너는 뭐 느끼는 거 없니? 네? 아이 용돈 말이야. 아무리 애들 둘 키우느라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용돈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니? 아, 어머니, 저희도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첫째가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해서 저희 살림이 빠듯하거든요. 어머니도 이해하신다고 하셔서. 그리고 연금도 받고 계시고, 아버님 유산도 어머니가 받으셔서 돈 부족할 일은 없다고 하셔서 저희도 안심하고 있었던 건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말을 고지고대로 듣니 넌? 눈치 코치도 없기는. 이수가 넌 용돈 얼마 주냐고 묻길래 내가 얼굴이 다 화끈거리선 그냥 적당하게 준다고 했어. 어떻게 큰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용돈도 안 챙길 생각을 하는지. 이래서 사람은 능력이 있고 봐야 된다니까. 아유, 더 얘기해봐야 서로 기분만 상하니까 그만 끊자꾸나.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어머니도 참, 결국 비교하려고 전화하셨네. 그래도 동서가 어머니한텐 잘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남편 말대로 처음에만 그러다가 마시겠지 뭐. 한 달 후 전화. 곧 아버님 제사네. 예전처럼 나물 사가고 젖만 좀 부치면 되겠지? 동서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아버님 제사라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잘 모를 테니까 미리 알려줘야겠다. 여보세요? 동서, 지금 바빠? 오늘 환자들이 많아서 좀 바쁘긴 하네요. 무슨 일이세요? 그럼 빨리 말할게. 내일 모레 아버님 제사잖아. 우리 원래 시장에서 대부분 사고 가서 젖만 부치는 거라서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해주려고. 아무래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아버님 제사라도 동서도 신경 많이 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어머님이 안 그래도 전화할 거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모레 봐요. 어머님이 말해주셨구나. 알았어. 그럼 내일 모레 봐.
하긴 요새 어머니랑 교회도 같이 다니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했겠네. 내가 괜히 바쁜 사람 붙잡고 오바했나 보다. 이틀 후 시댁. 영수는 같이 안 왔어요? 왜 재수 씨 혼자만 왔어요? 아, 남편은 마무리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저번에 승진해서 떨어졌잖아요. 이번 승진 심사에선 무조건 붙겠다고 아등바등이네요. 그렇게 할 거 없다고 해도 열심히네요. 아무래도 잘 나가는 와이프를 얻었으니 본인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지. 암튼 네가 복덩이다. 경수 그놈이 성실하긴 한데 미래에 대한 욕심이 없거든. 그래서 맨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자기도 조적으로 뭘 해보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어찌나 열심히 살든지 아주 고맙다. 어머니도 참. 저도 남편 덕분에 노처녀 신세 면했잖아요. 요즘 시대에 노처녀는 무슨. TV 보니까 돈 잘 벌고 직업 괜찮은 여자들은 죄다 독신으로 멋있게 살더라. 너도 그러고 싶었을 텐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지. 동서 왔어? 네, 형님, 저 왔어요. 먼저 와 계셨구나. 어머니, 저 손 좀 씻고 올게요. 그래, 천천히 씻고 와라. 넌 전 다 붙였니? 곧 차례 지내야 되는데 행동이 왜 이렇게 굼떠? 가스가 약한지 생각보다 전이 잘 안 익어서요. 그래? 내가 한번 볼게. 아무튼 지 혼자 하는 게 없다니깐. 그러니까 살림이 이렇게 안 늘지. 잠시 후. 동서, 옆에 뒤집개 있지? 이걸로 전 좀 뒤집어 줄래? 반죽도 좀 더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좀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보고 전을 뒤집으라고요? 어머니가 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 안 해봐서 그러는 거면 내가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어머니, 잠깐 이리로 와보실래요? 왜? 무슨 일이야? 아니, 형님이 저한테 전을 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아이, 전 아버님 제사상 차리는데 보태시라고 용돈 100만 원이나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 손이 이런 전이나 붙이는 데 쓰일 수는 없잖아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냥 손이 부족하니까 전 좀 뒤집어 달라고 한 건데. 어머니, 왜 제 머리채 잡으세요? 이게 어디서 형님 노릇을 하려고 해? 네 손이랑 희수 손이랑 같아. 너는 전이나 붙여도 되는 손이지만 희수 손은 생명을 살리는 손인데 어디서 부려먹으려고들아? 시아버지 제사 지냈는데 돈 한 푼도 못 된 주제에 다시는 우리 희수 부려먹지 마라. 알겠다고 답하면 머리채 낮을 테니까 얼른 대답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동서, 어머니 좀 말려봐. 제가 왜요? 누가 봐도 형님이 잘못하셨는데. 어머니, 이왕 머리채 잡은 거 더 세게 잡으시면 안 돼요? 아까 저한테 집안일 시키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서. 그래? 우리 희수만 풀어질 때까지 혼내줘야지. 너 조심해. 알았어? 어머니, 일단 이거 좀 놓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길래 큰 소리가. 어머니, 왜 와이프한테 그래요? 당장 손 못 놔요? 가만히 있지 못해. 네 마누라 교육시키는 건데 감히 끼어들어? 왜 이래요, 진짜? 그리고 재수 씨는 왜 안 말렸어요? 아니, 딱 봐도 형님이 잘못해서요. 솔직히 전 부치는 걸 의사한테 맡기면 되겠어요? 내가 이 집에 드리는 돈만 얼만데 그 정도는 용돈 한 푼 안 주는 형님이 다 해야죠. 그러니까 당신은 어머니한테 주는 돈이 많으니까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겠다. 근데 내 와이프가 시켜서 어머니가 내 와이프 머리채를 잡았다 이 말이네. 그렇죠. 야, 그래도 아주버님은 좋은 대학 나오셔서 그런지 두뇌 회전이 빠르네요. 그럼 당신이 더더욱 우리 집안일을 도맡아야지.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보는 피해가 상당한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부터 왜 저한테 당신이라고 그래요? 그러게, 너 재수 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이 여자 의사 아니에요.
평소 걔도 아는 눈치도면 뭐 때문에 의사라고 속여서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대접 받고 싶어서 의사라고 하고 내 와이프 힘들게 하는 거면 당장 관두지. 어머니도 이 여자 의사 아니니까 다시 내 와이프랑 비교하지 마요. 뭐? 의사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여기 명함도 다 있는데. 저번에 병원에서도 만난 적 있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내가 의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무래도 영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병원에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 원장 이름이 당신 이름이랑 똑같은 게 다던데? 그래서 당신 좀 더 조사해보니까 당신이 그동안 이런저런 전문직 사칭해서 경찰 조사 받은 게 많더라고. 그래서 경수한테 물었지? 이거 다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경수 그 자식이 다 아는데 당신이 지금 아파서 그런 거니까 모른 체 하라고 그러더라고. 자긴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는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려주려다가 하도 간절히 빌길래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체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병이 아닌 것 같아서 내 와이프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이러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엄마도 그러니까 더 속지 말고 내 와이프한테 사과해요. 와이프가 어머니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면서 이러면 안 되지. 당신도 거짓말 그만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왜 하는 거야? 병이 있으면 치료를 받든가. 잠깐만. 정말 그렇다고? 그럼 내 돈. 내 돈은 어디 갔어? 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다, 이씨. 전현자버. 내 돈을 얼마나 뜯어갔는데. 얼른. 아이 그게 무슨 말인데요. 저 여자한테 돈을 줬어요? 동서, 어디가? 일단 앉아봐. 어머니한테 돈 받았어? 당신 괜찮아? 왜 내 와이프를 밀죠? 동서는 무슨. 아이씨, 다 니 때문에 들킨 거잖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돈 더 땡길 수도 있었을 텐데. 아줌마, 노총각 아들이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알죠? 내가 당신 아들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돈은 내가 챙길게요. 그럼 갑니다. 1시간 후. 그니까 아버지 유산을 몽땅 저 여자한테 줬다는 거예요? 돈 불려준다고 해서? 예,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 믿고 맡겼지. 나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이런저런 비싼 선물도 많이 사주는데 당연히 믿지 않겠어? 근데 의사가 아니었다니. 넌 대체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네가 큰 며느리잖아. 그러면 동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네가 미리 조사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고 이런 사기를 친 거 아니냐. 이제 어떡하면 좋니? 빨리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얼른! 끝까지 제 탓을 하시네요. 사과는 기대도 안 했지만 이렇게 제 탓부터 하실 줄은 몰랐네요. 이게 다 어머니 진심이겠죠? 내가 너한테 사과를 왜 해? 네가 좀 똑똑했음 저런 사기꾼이 우리 집에 시집올 이유는 없잖니? 안 그래도 경수 이놈이 연락이 잘 안 돼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넌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도 못 챙겨. 빨리 신고부터 하라니까 뭐하고 있어? 그건 당신이 하셔야죠. 당신 돈이 없어진 건데 아까 그 여자가 사기꾼이란 말 들었을 땐 당신이 충격 크게 받을까 봐 걱정했었는데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었네. 나부터 이렇게 탓하는 걸 보니 난 단지 의사 며느리가 들어와서 확 비교가 되니까 갑자기 날 대하는 태도가 안 좋아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당신은 내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네. 그것도 공부를 못해서. 이 나이에 공부 못했다고 차별당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지가 사기당해놓고 내가 멍청해서 사기당했다고 탓을 돌리는 건 더 어처구니가 없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싶고. 여보, 나 더 이상 당신 어머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면 좋을까? 저기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겁도 없지. 나도 마찬가지야. 더더욱 우리랑 상의도 없이 아버지 유산을 몽땅 그 여자한테 줬다는 것 자체가 나도 황당하네. 그렇게 어머니 마음대로 할 거면 그냥 앞으로도 어머니 마음대로 사세요. 저희도 신경 안 쓸 테니까. 여보, 가자. 그럼 잘 해결해 보세요. 니들까지 이럴 거야? 가뜩이나 사기당해서 심란한데 아니 니들까지 이럴 거냐고. 그러고도 니들이 자식이야. 자식들 직업 갖고 대놓고 비교하는 것도 부모된 도리로서 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여보, 얼른 가자. 오, 아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보네. 어쩜 두 놈이 저래. 한 놈은 와이프가 사기꾼이고 부모 돈을 다 가져갔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있고, 한 놈은 지 와이프 편들기 바쁘고. 아휴, 이러 어떡하면 좋아. 아, 경수 얜 왜 또 전화를 안 받아? 아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신고. 일단 신고부터 해야지. 1년 후.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랑 연락을 끊었어요. 물론 시어머니 쪽에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오고 있지만 저희가 연락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드렸어요. 그렇게 몇 달을 반복하더니 시어머니 쪽에서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한편으론 도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자기 와이프가 의사를 사칭했단 걸 알고 있었다곤 하지만 자기 부모님을 상대로 사기를 쳤는데 대체 어떤 생각일까 싶어서요. 남편이 따로 도련님을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그동안 그 여자가 도련님을 가스라이팅을 한 거더라고요. 무리하게 일한 것도 그 여자가 무조건 승진해서 돈 많이 벌어오라고, 안 그러면 당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다고 반협박식으로 말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퇴근 후에는 대리기사도 뛰었다고 해요. 여자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느라 그동안 그걸 갚느라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긴 설득 끝에 도련님과 그 여자를 이혼시켰어요. 그치만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끝까지 안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사기꾼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하는데 여자도 이혼 후 잠적해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덕분에 전 재산을 잃은 시어머니는 집을 원룸으로 옮기고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대요. 도련님도 그런 여자를 만나 집안을 풍비박산 낸 게 스스로 창피한지 일부러 회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거의 숨어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화목했던 집안이 이렇게 망가진 걸 보니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그렇지만 원래대로 돌아가기엔 저도 받은 상처가 커서 이대로 남편과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살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